자,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대표값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바로 이제 원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었다가 이번에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1학년으로 내려온 과정이야.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기존 과정에서는 없었고요. 유나 1-2 한번 했었지? 네. 그때는 이거 대표값 없었죠? 아,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대표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자료를 이제 자료의 어떤 성질 같은 거를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런 대표하는 값.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눈에 알지 않아도 돼. 어쨌든 이 자료의 성향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고 너희가 정말 많이 쓰는 대표값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평균이에요. 평균.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서 평균 매기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대표값입니다. 이 아이들이 점수가 어떤가 혹은 나의 이제 정체적인 성적이 어떤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먼저 별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별량이 뭐냐면 뭐 키, 몸무게, 성적 이런 것들을 다 수로 표현한 거 그게 별량이에요. 나의 키는 얼마입니다. 준우 키 얼마야? 저요? 아침에 잤을 때요? 뭐 상관없어. 제일 큰 걸로 말해줘 그러면. 저 164예요? 그럼 준우의 키는 164지. 너의 키는 164란 말이야. 이렇게 164라는 이런 수로 표현한 거 이것을 이제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나 왜 약간 가소로워요? 아니, 저 163이었어. 아 진짜? 둘이 지금 준우가 더 크다고? 아니, 저 원래 맞아? 제가 일어나면 제가 대박! 왜 유나가 크다고 생각했지? 준우 뭐야? 신발 높은 거 신고 아니야? 아니, 둘다 아니, 둘다 그러네? 뭐야? 준우가 더 큰가 진짜? 아니야. 엥? 야, 너 되게 꼬맹이 같은 이미지가 있어 근데 재민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신기하다. 제일 작을 줄 알았는데 의외네. 와, 너희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160 되면은 진짜 클 수 있겠다. 그래서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이제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 내용 아니에요. 그냥 자료를 수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해. 그리고 대표값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료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을 대표값이라고 해요. 자료의 경향이나 특징을 하나로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이 대표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대표값에는 종류가 3개가 있고요. 우리가 학습하는 거는 3개의 종류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류는 가장 많이 써먹는 평균입니다. 평균. 평평할 평, 고를 균이라는 뜻이고요. 저 평균이라는 거는 너희의 성적을 예를 들어 있어. 그걸 고르게 나타낸 값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평균이라는 걸 구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구하는 방법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수로 나누면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 국어 70점, 수학 85점, 영어 80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해서 평균 구할 때 모든 성적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과목 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잖아. 이거는 이제 몇 점 나오니? 귀찮아서 계산하기 싫어요.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것을 이제 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은 자료의 합을 자료의 수로 나눈 것. 여기서는 이제 별량이라는 용어를 쓸 거니까 별량의 합을 별량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해요. 다 더해서 나누면 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평균 구하는 것은.
결국에 이거죠. 분수로 표현하자면 별량의 총합이 분자가 되고 이거를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니까 별량의 개수를 분모에다가 두면 이렇게 구한 것이 바로 평균이고요. 이제 평균만 구하는 게 문제로 나오지는 않고 평균이 주어져 있을 때, 별량의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별량의 총합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두 번째 대표값은 중앙값이라고 해요. 중앙값. 이 중앙값은 어떨 때 좀 쓰면 적절한지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줄게. 중앙값이 원래 뭐냐면요. 너희의 예를 들어 재능까지 포함해서 3명의 수학 점수가 있어. 그 3명의 수학 점수를 작은 순으로 나열해요. 예를 들어 한 명이 56점이라고 해볼게요. 한 명이 68점, 한 명이 얘는 좀 높게 쳐주자. 91점 이렇게 해볼게요. 크기 순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요.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이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인 이 68 보이지? 이게 바로 중앙값이 돼요. 그럼 4명이 있다고 하자. 4명이 있어서 4명이 있어요. 중간에 70점인 친구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91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4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가운데의 값이 이렇게 2개가 돼버리지. 이렇게 2개가 되면 중앙값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값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돼요. 68하고 70의 평균은 69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별량이 홀수에 있을 때는 가운데 하나만 남으니까 걔가 중앙값이 되고 가운데 그러니까 별량이 짝수에 있으면 가운데 값이 2개가 되니까 2개의 값의 평균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중앙값이 돼요. 그래서 중앙값은 뭐냐면요. 별량을 작은 것부터 큰 거대로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요. 보통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값을 이제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가운데의 값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별량이 홀수개가 있어. 별량이 홀수개 있으면 그냥 정 가운데 있는 값, 한가운데 값이 중앙값이 돼요. 그거 한 놈밖에 없거든, 가운데에. 근데 이제 별량이 짝수개가 돼버리면 가운데의 값이 2개가 나와요.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게 아니라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해주면 돼요. 가운데 두 값의 평균. 그래서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서도 구하는 게 달라지고 짝수개일 때는 이제 이 중앙값이 이 주어진 별량 중에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균을 구했을 때 여기 없는 값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없을 수도 있어요. 됐어요? 예시를 좀 듣게요.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5개라고 하면 좀 모르겠다. 5명의 사람이 있어요. A, B, C, D, E 이렇게 5명의 사람이 한 지역에 같이 살고 있어.
준아 이거 봐야 돼. 네. 준아 너 눈 안 보여? 아니 보여요. 저 잘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5명이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자. 이 5명이. 근데 이 마을에서 이 사람들의 소득을 조사했어. 왜냐면 이 소득에 비례하게, 그러니까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때릴 거고 적게 벌면 세금을 적게 때리려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하루에 10,000원을 번대요. 이 사람 한 달에 그럼 30만 원 버는 거야. B라는 사람은 하루에 2만 원을 벌어요. C라는 사람은 하루에 5만 원을 벌어요. D는 하루에 10만 원. E는 하루에 2천만 원을 번다고 할 거야. 겁나 부럽다. 하루에 2천만 원이면. 이렇게 버는데 얘네 평균을 가지고 그러면 소득을, 그러니까 세금을 매겨볼까라고 해서 이 나라에서 그러면 이 5명의 이 대표값으로 평균을 선택해서 얘네들이 하루에 얼마 버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거 1, 2, 5, 10, 2천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야 되지. 5명이니까. 이거 이제 5로 나눈단 말이야. 대충 2천만 5로 나눠도 400 얼마가 되잖아. 400만 원이잖아. 400 얼마 이렇게 되겠지. 400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하루에 얘네 400 얼마 번다고 하는 거 말이 돼, 안 돼? 인정이 돼? 이게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어? 이 5명의 소득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리하죠, 나머지 애들이. 지금 요 새끼만 유리하고 나머지 애들은 졸라 불리하단 말이야. 이렇게 평균 매겨서 이걸 이제 얘네 소득의 평균, 대표값이라고 한 다음에 세금 때리면 나머지 애들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요. 중앙값을 보자. 이미 크기 순으로 나열은 돼 있어요. 한 가운데의 값이 5만 원이지. 그러면 중앙값은 5만 원이니까 얘네는 하루에 5만 원 정도 번다. 어느 게 더 지금 대표값으로 적절해요? 평균이에요,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이 조금 더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지, 얘네들을. 이제 극단적인 요놈만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럴 때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어떨 때냐면 이렇게 하나만 유독 튀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극단적인 값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값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여기다 추가적으로 자리가 여기 밑에 적으면 되겠지? 중앙값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선생님 밑에 쓰면 글씨 좀 이상해요. 모르면 알아보세요.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중앙값이 더 적절합니다.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 세 번째 값, 대표값 중에 이제 세 번째 값이 바로 이제 최빈값이라고 해요. 최빈값. 첫 번째는 평균이었어. 두 번째는 중앙값이고요. 세 번째는 최빈값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사하면 별량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조사하면 되게 적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0명의 사람한테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 했을 때 뭐 라면 1명 대충 할게요. 치킨 2명 떡볶이 3명 고기 4명 이렇게 해볼게. 10명한테 지금 조사해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값이 뭐야? 고기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거 보여요? 고기가 지금 4명으로 제일 많이 선택했죠. 그래서 이 고기가 바로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긴 것, 최빈값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대답을 했을 때 4명이라고 대답하지 않지, 아이들이. 고기라고 대답을 하지, 대답할 때. 그래서 이렇게 최빈값은 수가 아닌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수정이 됐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고기 3명이 됐어. 라면이 2명이 됐어요. 얘들아, 그럼 이거는 뭐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나온 걸 찾아볼게요. 고기 3이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나온 거지. 그런데 떡볶이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치킨이나 라면에 비해서. 그래서 최빈값은 이렇게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했더니 다 똑같이 좋아한대. 예를 들어 8명한테 조사했는데 라면, 치킨, 떡볶이, 고기가 다 똑같아요. 이러면은 최빈값이 없다라고 해요. 모두 다 똑같으면. 조금이라도 누군가 더 많으면 최빈값이 언제나 있는 거고요. 이 최빈값은 한 개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빈값은 뭐냐면요,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해요. 이거를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여기서 이제 최빈값의 특징을 보자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최빈값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수가 아닐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혈액형을 조사했어. 그랬는데 예를 들어 A형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A형이라는 것이 바로 최빈값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거, 최빈값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최빈값은 여러 개이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빈값은 여러 개이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다음 페이지 147쪽은 이제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건데, 줄기랑 잎을 사용해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줄기 부분이 있고 잎 부분이 있거든? 이거를 구분해서 잘 해주셔야 돼요. 줄기와 잎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대충 쓸게요. 줄기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잎이 적혀지는 이런 그림을 이제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단위는 어디에 적히냐? 여기에 이제 단위가 적혀요. 단위가 적히는데 예를 들어 1 좀 그렇다. 2 이거 짝대기가 붙거든, 짝대기. 2 짝대기 0은 20 이런 식으로 보여? 이렇게 단위를 적어줘요. 그럼 얘들아, 줄기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더 높은 자리 숫자가 쓰여집니다. 줄기에는 더 높은 자리 숫자가 쓰여져요. 잎은 줄기보다 낮은 자리 숫자가 쓰여져요.
줄기와 이 그림의 장점만 좀 적을게요. 이거는 솔직히 평균만 그냥 나왔어. 중앙값만 나왔어. 최빈값만 나왔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슨 값들이 있었는지 별량을 모두 다 알 수는 없는데 이 줄기와 이 그림은 모든 별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퍼져 있는지,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잎이 더 많은 곳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대한 그 분포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걸로 하기에는 이제 졸라 귀찮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와 이 그림의 장점은요, 뭐가 있냐면 별량의 자료의 정확한 값들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대표 값들에 비해서 확실히 정확한 값이 써지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 자료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어느 줄기에 많은지, 어느 줄기에 적은지 그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줄기 그림 그리는 것만 연습하고 선생님 쉬는 시간 줄게요. 아까 유나 조금 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967번 했어요 혹시? 167번 7, 8, 9 했어요? 네, 969번 같은데. 아직? 네. 967, 8, 9 이거 찬열이네 학생들 통학시간 조사하는 거 요거 해볼까요 준우야? 근데 줄기를 보시면 이 줄기가 무슨 자리 숫자냐면 10의 자리 숫자거든?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위에 괄호 안에 써 있습니다. 11분을 어떻게 표시해? 1을 앞에 떼고 뒤에다 1을 쓰죠. 무슨 뜻이냐면 줄기에다가 10의 자리 숫자를 쓰고 잎에다가는 1의 자리 숫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줄기로 될 수 있는 게 10 몇 분이 있으니까 1 써질 수 있고 그 다음 20 몇 분대도 있지. 보여? 이 위에 있는 자료에서 20 몇 분대도 있으니까 2 써줘야겠죠? 그리고 30 몇 분대도 있고요. 40 몇 분대도 있어요. 이거를 쓰는데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고 똑같은 값이 2개 또는 3개가 있으면 다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짧은 시간이 지금 뭐야? 11분. 11분이지. 그러면 잎에 줄기 1에 있는 잎에 1이 먼저 쓰여지고요. 이렇게 빈칸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거 쓰고 난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쓴 거는 이제 위에다가 빗금 쳐서 지워주세요. 예를 들어 11분을 밑에다가 적었어. 줄기와 잎 그림에. 그럼 얘 적었으니까 이렇게 지워달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빈칸 다 채워보세요. 그리고 밑에 968, 969도 해보시고요. 쓴 거 안 헷갈리게 위에서 지워. 써져 있는 거 다 지워. 부터 다 처리해. 줄기 1인 거. 그거 다 지워요. 그리고. 줄기 2 다 처리하고. 줄기 3 처리하고 줄기 4 처리하고. 빈거 다 채웠어? 네. 줄기가 3인 잎을 모두 구하래. 얘들아 이거 잎만 쓰는 거야. 뭐 있어요? 0, 2, 3, 5. 2, 3. 0, 2, 3, 5를 다 써주세요. 다 써주세요. 잎에다가. 준아 무슨 말? 아니잖아. 968번이잖아. 아. 968. 아. 쉼표 찍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잎이 가장 많이 달려있는 줄기를 쓰세요. 줄기만 쓰세요. 그치? 이렇게 해주는 거야. 줄기와 잎 그림. 어떤 건지 알겠죠? 낱낱이 다 써야 돼서 귀찮긴 한데 이게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도 자료 정리하는 방법으로 뭐 도수분포표나 뭐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금요일날 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줄기와 잎 그림까지 일단은 과제로 먼저 내볼게요.
과제 적으니까 얘들아 그 사이에 앞에 있는 오답 다 해야 돼.